아니 북한군 600명이 이제 1980년 5월 광주에 들어왔대. 와, 이게 600명이 들어왔으면 당시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쏜 게 아니라 내란을 선동하고 후방으로 지금 잠입해 들어온 북한군을 잡는 거네.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600명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 배 타고 들어왔대요. 아니 1980년 당시에 북한군 600명을 한 배에 태울 수 있을까? 군대를 다녀왔으면 알겠지만 아니 서해바다에도 얼마나 경계가 삼엄합니까? 아니 배 한 척에 한 두세 명, 보통 간첩이 3인 1조, 2인 1조 이렇게 움직이나? 그렇게 들어와서 몰래 좀 잠입했다는 건 이해가 간다면 600명이 어떻게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송선이 설명이 안 되니까 잠수함을 타고 600명이 들어왔대. 잠수함을 타고 600명이 영광에 내렸대. 잠수함에는 600명 탈 수 있나? 대한민국 해군을 뭘로 보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600명이 영광에 내렸대. 영광에서 광주까지 75km야. 근데 이 75km를 완전군장 메고 5시간 만에 주파했대. 아니 이봉주가 42.19km를 뛰어도 2시간 몇 분인가 7분인가가 그 기록 아닌가 이봉주의 기록. 지금 이봉주 뛰라고 하면 3시간 나와요. 그런데 75km야. 근데 완전군장에서 군화 신었어. 그런데 평지야? 아 산이 고개가 있고. 근데 산악지대를 5시간 만에 주파해? 북한군은 무슨 외계인인가? 그래서 들어왔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는 비상계엄이 확대됐잖아요. 비상계엄 상태였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진돗개 2개였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딱 시작되고 나서 진돗개 하나 발령이야. 이거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잠도 못 자고 지금 경계를 아주 삼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미국은 미국대로 11.6으로 박정희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대포권 프리 발동하고요. 아이씨 뭐 공중경보 통제기 한반도에 보내고 뭐 항공모함, 기함, 뭐 순항함 다 보내고 당시 미국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에게 너희 혹시 도발하면 안 되라고 경고성 성명까지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군사위성이 당시 한반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600명이 들어와. 도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저는 600명이 들어왔을 확률은 0%. 차라리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당신이 효도르랑 UFC 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쉽겠다 차라리. 여러분 0%의 확률이지만 600명이 광주 시내에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말도 안 된 지만원씨 주장대로.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북한군이 철책 뚫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내무반에 이렇게 노쿠 기순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장성 4명인가 5명이 문책을 당합니다. 근데 600명이 광주 시내에 들어왔으면 이게 뭐 해군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해양경비수는 사단부터 시작해서 광주 31사단 사단장까지 이거 별들 몇 개가 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포항사령관이 전두환 빡빡이야. 빡빡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빡빡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모든 군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북한군 600명이 어디 전방도 아니고 외딴 섬도 아니고 어떤 항구도 아니고 후방의 내륙 도시로 들어왔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누군가 전두환에게 무슨 잡지인가 신문사에서인가 질문을 했잖아. 광주에 600명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설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전두환조차도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 영상조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북한군이 600명이 들어왔다고 치자. 어떻게 북한군 한 명을 못 잡지? 대한민국 공수부대 11공수, 3공수, 7공수 공수부대가 3개가 광주에 투입되는데 어떻게 북한군을 단 한 명도 못 잡아? 여러분 북한군 잡으면 어떻게 되죠? 특진 1계급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현역병이 북한군 잡으면 그냥 그대로 군대 제대 아닌가? 어떤 사단에서 북한군 1명 잡으면 별 2개 달고 있는 사단장이 바로 별 3개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많은 공수부대들이 북한군을 단 1명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5.18 민주화운동 위에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습니까? 그 고문했던 사람들 중에 나 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이다라는 거 한 명만 발견해도 당시 신군부 입장에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단 1명의 그 고문 사건 중에서도 너 간첩이지, 너 북한군이지 단 1명이라도 발견했습니까? 도대체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68년도에 무장공비 침투했고 아니 그 전에 68년도에 1.21 사태 당시에 31명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김신조 1명 살리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30명 죽이면서 우리는 몇 명의 피해자가 나왔는지 우리 군인이 몇 명이 죽었는지 제대로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들어왔을 때 완전 소탕했습니다. 대신 우리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광주 내륙까지 600명 특수부대가 들어왔는데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 사망자가 23명 나와요. 북한군 600명하고 대치했는데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지만원 이 악마 같은 사람이 광수, 1광수, 2광수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광수 중에 가장 유명한 광수가 북한의 무슨 니설, 이름도 까먹었습니다만 북한의 총사령관인데 아줌마 복장하고 있었고 지금 그 광수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광주 시내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00년도 들어서 유전자 검식 능력이 생겨나면서부터 신혼미상 시체들이 광주 광역시에 가족이 있는 광주 시민인 게 밝혀졌고 지금도 신혼미상이요. 여러분 막 5살짜리 꼬맹이 있고 막 중학생 정도 있고 막 40대 50대 아저씨가 있는데 이들이 북한군이야. 그럼 북한군 600명은 어디로 갔답니까? 600명이 살아가지고 다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주 시내를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철책을 뚫고 북한까지 올라갔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이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광주 시민이 5월 22일 날 총을 들었는데 5월 20일부터 광주 시민회를 이렇게 철통처럼 에워싸고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 영화 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600명이 들어가냐고. 이들이 무슨 외계인이냐고. 광주 시민들이 나중에 총을 들었는데 그 전부터 공수대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00명이 살아 돌아갔대. 아니 이제 600명이 살아 돌아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광주 교도소를 공격했대. 그 북한군이 공격했대. 여러분 광주 교도소 공격도 진짜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국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 교도소에 공수가 투입됐던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가 시끄럽죠? 광주 시민이 무장을 하기 전에 헬기 사격을 했냐 안 했냐는 거잖아. 어떻게 무장도 하지 않은 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하냐고. 군인들이 미친 거지. 그래서 지금 도청 앞에 금남로에 가면 전일빌딩에 헬기에서 떨어져 나온 헬기에서 쏘아댄 총알 자국이 지금도 벽에 박혀있는 그게 증거가 되는데 교도소는 뭐지? 담벼락이잖아요. 여러분 북한군 600명이 교도소를 공격했는데 그 담벼락에 총알 하나가 안 박힙니까? 상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명이 광주 시내에서 살아서 돌아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490명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죽었대. 근데 그 죽어있는 시체 하나도 왜 확보하지 못했냐, 이게 북한군인 걸 왜 증명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490명이 도망가면서 자폭하는 그런 아주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시체가 전부 다 분해돼 버리는 자폭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대. 폭탄이 있었대. 그래서 110명이 살아 돌아갔대. 그리고 북한에 가면 110명의 영웅 관련해서 비석이 있고 기념비가 있대. 여러분 그 기념비가 어디에 광주 이야기가 들어가고 5.18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열사비라고 이야기하죠. 기념비가 아니라 그 북한의 열사비는 수백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 3개월 뒤에 세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 때 이렇게 광주까지 투입됐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혹은 뭐 그때 죽은 사람들 기념하는 열사비래. 와, 그거 지금 다시 북한에서도 비석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들 열사비라고 지금 내용도 바뀌었거든요. 좀 거짓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럼 진짜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으면 경계에 실패했던 당시 신군부 전두환 일당들은 진짜 이거 국가와 민족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광주에서 5일간 해방구 때 총을 들고 있었던 민주 시민들이 행정치안의 공백 상태에서 단 한 건의 약탈, 강도 사건도 없었다. 그래서 금은방, 슈퍼마켓, 백화점, 은행이 털리지 않았다. 근데 북한군 너무 착하네요. 600명이 들어왔으면 그 600명이 후반까지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으면 엄청난 특수부대인데 그렇게 서요 선동을 못 일으키나? 어떻게 그렇게 방화도 하지 않나?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북한군으로 광주를 들어왔으면요, 우와 막 금은방 들어가서 막 돈 뿌려버리고요, 막 은행 다 털어버리고 난리를 쳤을 텐데, 와 북한군 너무 착했네. 북한군이 계엄군을 그렇게 못 죽이나? 북한군이 공수대를 그렇게 못 죽여? 북한군이 우리 시민들을 그렇게 못 죽이나?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가지고 사실냥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고정 간첩 충분히 광주에 한두 명 내려와서 광주 상황을 북한에 알릴 수 있죠. 그건 4.19 때도 마찬가지고 여수 순천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8.7 항쟁 때도 우리가 그 간첩을 잡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신군부 쿠데타 반란 세력에 저항하자고 총을 들었고 실제로 여러분 도청에서조차도
혹여나 네가 북한말을 쓰지 않냐라고 총기를 나눠줄 때도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다 확인을 했고 도청에서조차도 아니 당시 광주 시민들이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크게 걸었는데 이 플랜카드를 찍었던 게 누구냐면 그 조선일보의 유명한 보수 농객 조갑제잖아. 그 조갑제조차도 실제로 광주를 현장 취재하고 다니면서 북한군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조갑제조차도 이야기하잖아. 아니 힌츠펜터가 독일인 기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들 얼마나 촉이 뛰어납니까? 만약에 그 당시 북한군이 진짜 후방 광주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내란을 선동했다라고 하면 이게 외신에 타파되면 해외 토픽감이고 당시 국내 기자가 실제로 북한에 간첩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특종도 그런 특종이 없는데 당시 기자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대한민국 기자와 외국 기자들이 다 바보 이고 우리나라 계엄군들 공수부대들 그 장군들이 다 바보 녀서 북한 간첩 북한의 특수부대 단 한 명도 못 잡았냐고. 우리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삽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또 왜 유공자 밝히지 않냐. 내가 지금 칠판 수업에서 또 유공자 이야기까지 해야 돼? 진도 못 나가네. 유공자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로 따로 한번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진도 나갑시다. 아 정신 차려야지.